네. 네. 방금 이야기하신 것들에 이제 네. 이어지는 질문이기는 한데 네. 앞으로 미래에 좋게 보는 섹터나 뭐 종목들, 분야들 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요즘 저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좋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순환적인 변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경제 활동 재개,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 시진핑 제3연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개의 요인이 굉장히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중국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이 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직 본격화도 되지 않았어. 기다려봐 하는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비재 측면에서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12월부터 굉장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코로나가 조금 다시 리오프닝을 하면서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그 중국인 입국을 조금 제한을 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단체 관광도 다시 허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중국의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인접 국가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중국 투자하면은 부동산 얘기 항상 같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근데 부동산 그 지표를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경제 지표가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중국을 얘기할 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중국의 가계 자산 중에서 한 65% 정도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율이 높네요. 네, 비율이 높고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의 세수, 세금에서 오는 그런 수입의 원천이 2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야 가게의 구성원들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이제 나 조금 지갑을 좀 열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 회복은 내수 시장의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 억눌렸던 그런 민심의 불안감이 많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런 민심 달리기 용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젊은 층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실업률 높은 것을 잡기 위해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 창출을 한다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힘이 올해는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3월 초에 열리는 이제 양회에서 그러한 정책들이 구체화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좀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좀 확실하게 경제 지표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1월과 2월에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부재하고 3월 15일부터 짜자자작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3월 초 중순을 기점으로 우리가 중국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얼마만큼 가질지는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울 ETF가 그 ETF가 23개인데요. 그중에 그 중국 관련된 ETF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국 전략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투자 방향대로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한번 또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이제 우리 소울 ETF 종목이 총 23종목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 이거 전부 다 나중에 그 촬영 인터뷰 해주시겠어요? 종목별로 전부 다. 당연히 시간만 내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 방금 그 중국 양회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도 이제 중국 시장의 반등의 시작을 그 양회가 3월 5일 날 이제 하고 그때부터 발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그러면 열심히 그때 모니터링해서 네. 좋은 의견 있으면 또 교환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